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어떻게 모을까 하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렇다면 돈을 지배하는 133가지 규칙이 담겨있는 머니룰스라는 책을 추천 공유하오니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살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은행 예금이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금이 있어야 아이 팔이 부러져도 하루 휴가를 내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남편이 정리해고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모기지 대출금을 갚고 밥을 굶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혼 위기에 처하는 등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겪을 때 비상금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안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한다. 비상금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선택은 대출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절대 비상금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빚이다. 갑자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1,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CMA 계좌에 비상금을 준비해 놓아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필수 생활비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비상금을 준비해야 하나? 그럴 경우 100만원 정도만으로 충분할까? 당신이 바위 밑에서 산다면 100만원 정도의 비상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없고 어느 곳이나 걸어다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밥 대신 죽을 먹고 살아도 괜찮다면 사실 100만원도 필요 없다.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진짜 비상금이 필요하다면 매달 당신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 거기에 3배 내지 6배를 곱해라. 그 돈이 적절한 비상금 액수다. 필수 생활비는 몸과 마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이다. 누군가는 실업자가 되면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에게 비상금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실업자로 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실업급여란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즉, 회사가 폐업 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이 때문에 전직을 위해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실업은 당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비상상황은 아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 아프거나 다치면 지니고 있던 돈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보험에 들어놨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6개월 동안 가족을 부양하는데 드는 돈을 비상금으로 저축해야 한다고 하면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모아 놓는다는 게 말이 쉽지 벅찬 목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6개월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처음에는 목표 금액을 월 소득의 5%로 정하는 것이 좋다. 소득의 5%를 저축한다고 생활이 궁핍해지지는 않는다. 일단 소득의 5%를 모으기 시작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 다시 5%를 늘려 저축하는 식으로 조금씩 비상금을 늘려가라. 이 돈은 자동이체를 해놓는 것이 좋다. 한 달에 10만원씩 모으기로 정했다면 매달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 고금리 정기적금 계좌로 급여일에 10만원씩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다. 그러면 눈 깜빡할 사이에
10만 원 없이 사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생활비를 줄여 비상금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사지 않고 샀다고 가정한 후 그 금액만큼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건 구매에 더욱 신중해지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대체 일어나지도 않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고 은행에 넣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비상금을 마련해두는 목적은 재산 축적이 아니라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예금 금리도 낮은데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이나 하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유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비상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다. 만일 이 돈을 금융시장에 투자한다면 돈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돈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비상금은 최대한 고금리 계좌에 넣어두고 묵혀라. 그래봤자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가 너무 낮아서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비상금을 모으는 목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비상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굳이 당장 교체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겠다든가 화장실이 낡아서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등 온갖 핑계가 떠오른다. 오래된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오고 마트에 갈 때마다 새로 업그레이드된 가전제품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비상금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를 위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머니룰수 중에서 돈을 지배하는 133가지 규칙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나 비상금이 필요하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비상금 없이 일상생활을 하셨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비상금을 준비하여 부자들의 통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